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차가 오자마자 급하게 보여드렸는데 시승을 해볼까 해서 차를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새롭게 탄생된 BMW M850i예요. 기존의 6 시리즈를 대체한 새로운 8 시리즈인데요. 6 시리즈보다 물론 이제 가격이 높아졌죠. 내장재에 관련된 어떤 재질 같은 경우가 크게 좋아진 것 같진 않지만 차의 성능 자체는 많이 높아졌어요. 캐나다 기준인 523마력에 제로백이 3.7초라는 성적을 갖고 있거든요. 6 시리즈보다는 대략 한 0.3초 이상 제로백 성능도 빨라졌고, 엔진의 마력수도 많이 높아졌죠. 4.4의 트윈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마력수가 많이 증가를 했어요. M850i의 엔진은 이번에 새로 나올 X6의 M50i라든가 X5의 M50i 같은 엔진이죠. 거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행을 해봤을 때 어떤 느낌이 날지, 휠베이스도 전에 제가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M4에 비해서 1mm 밖에 넓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성능은 M4랑 비슷한 느낌이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엔진 마력수 같은 경우는 M4보다 훨씬 높죠. M4는 컴피티션 패키지 해야 이곳 기준으로 444마력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100마력 가까이 높잖아요. 그런 엔진의 출력을 M4와 거의 같은 휠베이스와 어떻게 보면 서스펜션 같은 경우도 분명히 차이가 날 텐데, 기본적인 세팅 자체가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제가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제가 검정색 차를 보여드렸는데 이번엔 흰색 차라서 좀 더 좀 밝은 느낌이 나죠. 근데 검정색의 어떤 포스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약간 두목 같은 느낌, 이거는 좀 없는 것 같고요. 근처가 공항이 있어서 항상 경비행기들이 많이 날아다녀요. 이쪽에 있는 공항은 조그만 공항인데, 비행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경비행기를 통해서 비행 기술이나 아니면 비행 시간을 많이 축적을 해서 면허를 따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간혹 지나가는 비행기 소리가 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기본적으로 휠 타이어 사이즈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앞바퀴는 245, 35에 20인치가 적용이 됐고요. 뒷바퀴는 27530에 20인치가 적용이 됐네요. 네, 일단은 이 차는 엑스드라이브예요. 그래서 4륜구동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앞에 타이어는 245, 뒤에는 275를 사용을 했는데 523마력이라서 기본 후륜구동을 베이스로 해서 4륜구동을 적용한 차잖아요. 근데 대략 비슷한 마력수의 다른 차를 봤을 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GT3 같은 경우 500마력인데 이제 전륜에 힘이 전혀 전달이 되지 않는 후륜구동 차지만, 뒤에 타이어 같은 경우는 305의 넓이의 타이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토크가 많이 걸리는 부분을 타이어가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타이어를 좀 더 큰 사이즈를 사용을 했는데, AWD라고 해도 기본 뒷바퀴에 걸리는 토크가 상당하겠죠. 523마력이라는 마력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예상하건대 이번에 새로 나온 M8이죠. M8과 겹치지 않기 위한 어떤 성능을 일부러 좀 저하시키기 위한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느낌이 어떤 부분에서 오냐면, 제가 옆에서 뒷바퀴 휠 하우스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질적으로 일자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보통 차들이 하우스에 바퀴가 닿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옵셋을 넣기는 해요. 하지만 이 차는 너무나 많이 넣습니다. 보시면 거의 타이어가 일자 펜다를 가정했을 때 휠 하우스에 한 1인치 이상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M4나 M5 기준으로 보면은 펜다가 밖으로 살짝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M8 같은 경우는 옵셋을 더 밖으로 빼거나 휠의 림폭을 더 넓혀서 넓은 타이어를 더 적용하기 위한 하나의 사전 작업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바퀴가 안으로 숨어 있죠. 근데 이게 펜다를 통해서 휠이 일자로 떨어질 때 상당히 멋있죠. 뒤에서 봐도 멋있고. 확실히 뒤에서 이렇게 봤을 때 뒤로 떨어지는 라인 같은 경우 기존의 BMW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쉐입은 아니에요. 이 부분은 분명히 호불호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쪽에 뒷 라인을 보시면 확실히 루프로 떨어지는 게 M6보다도 완만하게 떨어지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이 부분은 다운포스를 이용할 수 있는 스포일러를 아주 작은 걸 적용한 부분이나, 뒷자리 공간을 어느 정도 쓸모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루프의 적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사실 타보면 뒷자리는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고 사람이 편하게 탈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도 나중에 이제 그란 쿠페가 나오게 되면 또 이 루프 라인도 많이 바뀌게 되겠죠. 그것도 그때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도 보시면 여기에 열선 시트만 있죠.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아쉬운 부분이에요. 10만 불이 넘는 차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벤츠나 아우디 같은 경우는 대략 10만 불이 넘어가는 차에 통풍 시트가 옵션인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경쟁 모델이 있어서 좀 더 약한 부분이 아닌가,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되게 덥고 화창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컴포트 모드고요. BMW는 이제 라인업 자체를 정비를 많이 했어요. 가솔린 엔진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20i, 30i, 2000cc 엔진에 같은 엔진을 사용하면서 서로 출력이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40i 모델이 3000cc 엔진을 사용한 모델이고, M자가 붙지 않은 50i 모델이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4400cc 엔진을 쓰면서 터보 부분을 절제해서 트윈 스크롤 터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트윈 터보는 아니고 그 부분에다 출력을 많이 높이지 않은 상황, 보통 400마력대 중반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그 위에 50M자가 붙으면서 500마력이 넘어가는 엔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차는 M850i고 모델 발표는 했죠. M8이 나오기 전에 가장 고출력을 자랑하는 엔진의 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의 출력을 낼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들 보시면 알겠지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없어요. 지금 컴포트로 운전하고 있는데요. 잠깐 유리창 좀 볼까요? 이거는 이중 접합 유리는 아니에요. 근데 유리 자체가 두꺼운 유리를 적용을 했네요. 컴포트 모드에서는 외부 소음이 거의 들려오질 않습니다. 에어컨을 3단계 정도로 틀고 있는데 밖에 소음은 약간의 하체 소음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편안하고, 그리고 차도 아주 소프트하진 않습니다. 약간은 이제 이렇게 단단한 느낌, 노면이 좀 거친 곳에서는 뒷바퀴가 살짝 튀는 느낌까진 들어요. 하지만 그 나머지는 정말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탈 수 있는 정도의 차라고 보시면 되고, 의자를 앉았을 때 기분은 어느 BMW에 비교해서도 이 시트 포지션 자체는 되게 낮게 구성이 돼 있어서 되게 포근한 느낌이 들고, 핸들을 통해서 앞을 봤을 때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자체를 올려야 될 정도로 의자가 많이 밑으로 내려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상당히 안정적이고, 이 부분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느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핸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M5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핸들 G는 이런 느낌은 다르지만 좌우로 흔들었을 때 속도별로 나타나는 그런 느낌이 M5의 느낌이 되게 상당히 가깝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너링 같은 경우도 이 휠 베이스가 몸집에 비해서 기타 S클래스나 이런 부분보다도 더 짧잖아요. 항상 누차 말씀드렸지만 M4보다도 1mm 밖에 길지 않아서 동적인 느낌이, 코너링을 하던 브레이킹을 하던 출발을 하던 차체가 한쪽으로 많이 쏠리는 느낌이 전혀 들질 않아요. 너무 안정적이고. 근데 제가 스포츠 모드를 놓고요. 지금은 이제 스포츠 플러스 모드입니다. 이제 스포츠 모드를 하면 일단 사운드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기어 변속 타이밍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계속 팝콘 튀기는 소리는 끊임없이 계속 들리고요. 서스펜션은 물론이고 핸들이 상당히 많이 조여져서 진짜 스포츠카를 모는 느낌이 바로 나타나네요. 차가 한 몸체라는 느낌이 드는데 무게중심 이동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출발할 때도 제가 악셀을 급하게 싹 밟아도 그쵸, 앞에 들리는 느낌이 크게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8기통 차에 500마력이 넘는 차들은 아무리 AWD 구동 체계를 갖고 있어도 악셀을 순간적으로 밟았을 때는 앞이 이렇게 들리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그 휠 베이스를 아주 넓히지 않은 채로 차를 만들었다는 거가 이렇게 운동 성능에 많이 나타나게 되네요. 가속 부분에 있어서는 M4 CS랑 비교를 해드릴게요. M4 CS 같은 경우보다도 초반에 딱 치고 나가는 그 순간은 M4 CS가 조금 나은 면이 있습니다. 처음에 악셀링을 해서 딱 처음에 튀어나갈 때. 하지만 도로 기준으로 한 5m 정도만 그냥 앞으로 나간 다음부터는 이 차는 어마어마하게 빨리 나가요. 야, 보셨죠? 그러니까 되게 어마어마하게 빨려 나간 느낌이 M4 CS의 느낌하고는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확실히 가속감은 M5하고 상당히 가까운 가속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1단, 2단 같은 경우가 아주 짧은 기어비로 세팅이 되어 있진 않아요. 하지만 이 엔진힘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 기어비의 어떤 느낌을 잃어버릴 정도로 상당히 빠른 스피드로 거의 레드존까지 금방 치고 올라갑니다. 1단, 2단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기어비를 더 짧게 하면 운전자가 컨트롤을 좀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충분히 그런 걸 감안해서 컨트롤하게 했다고 보이고요. 확실히 뒷타이어가 275를 썼다는 것 자체가 500마력의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코너링을 좀 더 한계점으로 해서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는 타이어가 확실히 사이드로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부분은 앞바퀴보다는 뒷바퀴가 더 많이 토크를 실은 상태로 주행했을 때는 밀려나가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타이어 우는 소리 자체도 뒤에서 많이 들려요, 앞에보다는요. 세팅 자체는 오버스티어 성향이 있는데 타이어 자체는 오버스티어보다는 약간은 뉴트럴 쪽으로 세팅을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이번에 새로 나온 M8과의 가장 다른 부분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지금까지 M850i의 운전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폭발적인 파워는 갖고 있어요. 근데 파워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도로에서 차를 좀 더 견디게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차를 좀 더 단단하게 좀 묶어놓고 뭔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면서 차를 더 힘있게 나갈 수 있게 하는 하체의 능력,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힘에 비해서는 약하다고 좀 느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분명히 나중에 M8이나 그란 쿠페가 나왔을 때 그거를 운전해 보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랬구나 라는 느낌을 분명히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차를 타면서 M8은 어느 정도까지 이 출력을 끌어올릴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현재 사실은 BMW에서 가장 출력적인 부분으로 우수한 차가 M5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과연 그 M5보다 더 능가하는 그 출력을 나타낼지, 그 부분을 더 넘어서는 어떤 서킷에서의 랩타임을 더 줄여놓은 상태로 탄생되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850i에 어쩔 수 없이 남겨놓는 약간의 아쉬운 부분,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이 차량 가격이나 어떤 차량의 출력에 비해서 좀 아쉽게 다가올 수는 있지만, 차후에 출시되는 M8이나 이런 것들에 비교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상쇄되는 부분으로 일부러 남겨놓지 않았나, 어떤 BMW의 판매나 마케팅 전략이 포함된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원하는 기대만큼에 대한 차의 느낌은 아니었지만 이게 다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번 시승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며칠 이상 이렇게 차를 타보면서 경기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테스트 드라이브를 해보고 싶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은 당장에 언제 하겠다라고 약속은 드릴 수 없겠지만 최대한 또 노력을 해서 이 행사 저 행사 쫓아다니면서, 아니면 이 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한테 좀 부탁을 해서 여러분께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날도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나마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차 또 갖고 나와서 보여드리고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